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열린 군공항 주민 설명회에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무안으로 이전을 추진해보고 안 되면 연말에는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심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광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번째 주민설명회.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발언한 함흥차사 발언에 대해 김용록 지사에게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용록 지사 만나서 우연히 만났길래 지사님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함흥차사는 맞지라 좀 주고받고 합시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전남도와 무안군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3자 회담에서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와 1조 원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무안군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수를 향해선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젠가 무안 그 반대 측에서 만약 사고 나면 강기정 너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혹시 무안군 이외에 다른 이전 후보지를 고려하고 있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올해 말까지는 무안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다음 달 무안군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연말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공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법안으로 생사를 해야 되는 문제면은 저희가 당론 채택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다른 방안들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우선 광주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과 저희가 긴밀하게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무안을 짝사랑해서 소득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한 주민의 질문에 무안에 통합공항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 다른 데는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단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12월이 지나도 전남이나 무안에서 답을 주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흐지부지한다면 광주가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도 흐지부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 시민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결심할 건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한편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는 19일 전남도지사와 만나 전남도와 무안군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을 취합해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해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입장차를 살펴보고 군공항 이전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에는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광천 권역에 대한 교통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차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확장 등의 내용도 있었는데요. 시민 불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현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2027년 완공이 목표인데 쇼핑몰 공사 마지막 단계에는 부지를 둘러싼 도로 전체를 2차로씩 확대하는 공사가 예정됐습니다. 문제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마트와 식당, 미용실 등 상가들입니다. 공사 차량이 또 많이 다니고 또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부분들이 저쪽 시내 쪽으로 광천동 쪽으로 더 갈까 싶기도 하고. 먼지다 뭐다 해갖고 저희들한테 지장은 좀 있죠. 광천 재개발 지역을 둘러싼 천변도로도 현재 2차로에서 3, 4차로로 확장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전후 주차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구하는 날인 경우에는 그 차로 한 차선을 지금 차들이 주차를 하면서
막게 되니까 그 교통 체증도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더 많은 차들이 들어오면서 불법 주차를 할 것 같은데 차량 증가 대책뿐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노선 역시 시민 편의를 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광천권을 중심으로 한 급행버스의 경우 주요 지점만 정차해 다른 버스로의 환승이 필요하다 보니 배차 간격이 길면 길수록 이동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2026년 전 나오게 될 버스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급행버스는 종점과 시작점과 끝날 지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다니고 나머지 버스를 지금과 달리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더 촘촘히. 하지만 이미 광주시가 많게는 1년에 1,500억 원씩 버스 보조금을 내고 있어 추가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파업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마다 환자를 받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2차 병원으로까지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의료 대안 이후 처음 맞는 명절 연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봐 지역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여 병상을 갖춘 목포의 한 2차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 서남권의 유일한 권역응급 의료센터이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쉴 틈 없이 이송되는 환자들로 소생실과 처치실, 응급환자 진료 구역까지 병상 대부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 식사 도중 갑자기 폐혈증 증상을 보인 지 6시간 만에 이곳으로 이송된 80대 여성. 1차로 이송된 해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근경색이 우려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가야 했지만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 없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마다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니 전원 여부를 묻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의료 파업 때문에 전화 받질 않고 환자를 받질 않는 환자가 옆에 쓰러져도 받질 않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급대원들도 이송 거부 현장을 마주할 때면 안타까움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선대, 전남대 병원 전화하면 자리가 병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병원 먼저 들렸다고 그러고. 대학병원치가 아예 안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께 다 설명드리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통틀어서 넓은 의미에서의 의료진 부족이죠. 하루 평균 100명 가까운 환자들이 찾는 이곳 응급실. 실제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난 2월 전후로 이곳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2,500여 명에서 2,800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대란에 지역에 하나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증 환자가 몰리면서 전문의와 간호 인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셨겠지만 뇌출혈에 의한 심정지 환자, 폐렴 악화된 호흡부전 환자, 계속 이렇게 몰려들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환자, 뇌경색 환자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생실이나 처치실에서 중증 환자는 되도록이면 받는데 중증 환자가 몰려서 이제 받을 공간이 부족하면 앞에 경증 환자분들 받는 데서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의료기관 8,000곳이 문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지역 응급실마저 이미 과부하되기 시작하면서 환자와 가족들 걱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던 천재 시인 이상은 난해한 시를 남긴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숫자판이 나열된 오감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광주과기원의 학부생들이 물리학을 접목시켜 오감도는 세상을 진단하는 도구라는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천재 시인 이상이 1934년에 발표한 오감도 시제 4호. 점으로 단절된 0부터 9까지의 뒤집어진 숫자가 연속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뒤집혀진 숫자만큼이나 명쾌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오감도에 대해 광주과기원 연구팀이 물리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먼저 숫자판을 원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넛 형태의 토로스로 말았더니
뒤집혔던 수열이 정상적인 형태로 읽혔고 수열을 연결하는 수많은 폐곡선들이 도너 표면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벡터라는 어떤 오브젝트를 떠올리게 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전자계약을 이제 오감도에 적용을 해서 해석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연구팀은 토러스 표면에 나선형 궤적이 그려지며 닫힌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 전자기하의 핵심 원리인 스토크스 정리가 이용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도넛 내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겉 표면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은 청진기처럼 내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상이 이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단 도구를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강요되는 식민지 세상을 진단해봐야 한다는 내용의 시로 해석되는데 글이나 목소리로 남기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물리학과 접목돼 오감도로 탄생했다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병적인 것들을 진단해내겠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문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점을 일깨워주고자. 이상이 1929년 경성공업학교에 다니면서 물리학을 배운 점도 연구팀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했던 오감도 시제 4호를 물리학과 접목시켜 식민시대의 아픔으로 해석한 연구팀의 논문은 한국시학연구 8호로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개최되던 불꽃축제가 올해부터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곳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는 입장인데요. 장소 변경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2일 열리는 여수 불꽃축제 장소가 박람회장 앞 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첫 개최 이후 줄곧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려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교통체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지난 5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습니다. 변경 장소에 대해서는 소호동 요트 경기장이 39%로 가장 많았지만 축제 추진위원회는 좁은 도로와 안전 펜스 부족, 인근 양식장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축제를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기차역과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가깝고 주차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박람회장을 개최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대형 불꽃을 연출하기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위에서 회의를 6번 이상 해가지고 축제 추진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미디어쇼 등 새로운 콘텐츠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최 장소 변경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 일대가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교통 주차 문제 등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스템화 시켜서 계획을 잘 짠다면은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대해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축제 추진위원회는 엑스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원도심 일대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소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최장 음식 콘텐츠인 큰잔치가 올해는 이달 말 목포에서 열립니다. 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홍어와 돼지고기, 묵은지를 곁들인 홍어 삼합. 막걸리 한 잔을 더하면 세상 시름이 사라집니다. 서남해 바다 7월 사리빨 그물에 잡혀 식탁에 올라오는 민어. 두툼한 살점이 실하고 사골 국물처럼 뽀얀 민어탕은 한여름 보양식으로 그만입니다. 발가락을 꼼지락대며 갯벌을 누비는 세발낙지.
도마에 탕탕탕 잘게 잘라서 먹거나 산채로 먹는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가 풍부해 남도는 미식 여행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목포라는 곳에 와서 어제 또 낙지도 먹어보고 처음으로 먹어봤거든요. 정말 즐거웠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백반도 8,000원짜리인데 양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먹고 한 지금 8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남도의 맛과 멋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단어 대신 잔치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이 행사는 순천 나간읍성에서 시작해 30년을 이어져오는 국내 최장 음식 콘텐츠입니다. 지난해 여수에서 열린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에는 한 해 전보다 무려 42%가량 증가한 23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올해로 3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K컬처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축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남도 음식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맛의 고장인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려 전국의 식객들을 유혹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김 내정자는 21대 국회의원 시절 농민들의 광범위한 반대가 있었던 법안을 밀어붙였던 적이 있다며 사장이 되면 시민들의 문제 제기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운영할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광주 개발 계획을 지휘할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항쟁 이후 광주 전남 지역 밖에서 이루어진 광주 학살 진상규명 투쟁을 다룬 책 광주 밖 전국의 5.18 진상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전남 이외 지역의 투쟁과 희생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